딸의 목숨이 걸린 순간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서늘하게요. 여러분, 이 장면 보셨어요? 압송 차량 안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김 부장이 정작 진짜 위기의 순간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짓는 그 컷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 보고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구나 싶은 그 느낌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오화, 김 부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드라마의 화제성부터 짚고 갈게요. 방영 2회 만에 15.7%라는 수치를 찍었다는 게 사실 요즘 방송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5화까지 오면서 저는 이 숫자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초반부터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무기력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시청자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회차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벗겨지듯이 드러나요. 이게 바로 몰입감의 비결이라고 봐요. 거기다 요즘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정의의 히어로가 통쾌하게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에 배신당하고 벼랑 끝까지 몰린 인물이 스스로 힘을 되찾아가는 서사. 이게 지금 이 시대 시청자들의 정서를 정확히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는 나도 저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을 안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가 반격하는 모습에 다들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 아닐까 싶어요. 5화의 시작은 특임국에 의해 북으로 넘겨질 위기, 그 벼랑 끝에서 출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김 부장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 초반부터 그는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캐릭터인데도 압송 직전 그가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 처리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움직임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잘 짜여진 이유예요. 김 부장이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등장하는 두 사람, 성한수와 박진철. 해남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합류한 이 둘이 김 부장을 돕겠다고 나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이미 한 번 조직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옛 동료를 구하러 온다는 거, 이게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진짜 주제 같아요. 조직은 우릴 버렸어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요. 성한수는 김 부장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고 나서요. 이때 성한수의 태도가 재밌는 게 비장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농담을 섞어서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뉘앙스로 말하거든요. 나 원래 이런 거 잘한다는 식으로 툭 던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건 사실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안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농담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성한수라는 캐릭터의 방어기제라고 봐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계속 웃으면서 버티는 거죠. 박진철도 마찬가지예요. 이 캐릭터는 극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을 자주 드러내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무섭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캐릭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인물이 더 현실적이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수와 진철이 특임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김 부장은 마침내 66이라는 이름의 본능을 깨웁니다. 이 장면, 연출이 진짜 예술이에요. 카메라가 김 부장의 눈빛을 클로즈업하면서 서서히 조명이 바뀌는데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무기력하고 지쳐 보이던 중년 남자가 순식간에 전설적인 전사로 전환되는 이 낙차.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시청자를 사로잡는 핵심 무기라고 봐요. 여기서 저는 66이라는 코드네임 자체에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린다는 건 이 인물이 한때 조직 안에서 개인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 취급받았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그 도구화된 정체성이 오히려 그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어요. 조직이 그를 무기로 만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조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가 된 거죠. 이 아이러니가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드라마의 진짜 빌런, 주광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광찬이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건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김 부장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주광찬에게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심 의원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물간 퇴물 공작원 하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이게 주광찬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김 부장을 제거하는 걸로 만족 못해요. 완전히 지워버려야, 사회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김 부장 부녀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지워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식이거든요. 서류상으로, 시스템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이건 김 부장이라는 인물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을 국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씁쓸한 현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주광찬은 한 발 더 나아가요. 북한 측 사절단에게 접근해서 거래를 제안하죠. 66과 리응령을 북쪽에 넘기는 대신 김 부장의 마지막 숨통은 자기가 직접 끊겠다는 조건을 거는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이 장면에서 주광찬의 표정이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복수에 완전히 잠식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광찬이 진짜 영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북한 공작원들을 끌어들여서 김 부장을 사냥하기 위한 덫을 놓는 동시에 인질로 잡고 있는 김 부장의 딸 민지를 무기로 활용해요.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아이들이 죽는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그 태도 정말 비열하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심리전이에요. 김 부장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옭아매려는 거죠. 아버지라는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주광찬이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가장 잔인한 방법,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삼는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악역다운 악역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주광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인물이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 의원 밑에서 오랫동안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을 그가 결국 무릎을 꿇는 그 한 번의 굴욕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이건 어쩌면 그동안 쌓아온 자존감이라는 게 애초에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단단한 사람이라면 한 번의 패배로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지는 않을 테니까요. 결국 주광찬이라는 인물은 강해 보이지만 실은 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해온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취약함이 지금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민지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5화에서 민지의 분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감금된 상태로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적은 분량 안에서 민지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얼마나 단단하게 커왔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초반화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도 과거도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겁에 질려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이 침묵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보통 인질로 잡힌 캐릭터는 계속 울거나 애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인데 민지는 그런 전형적인 피해자상에서 살짝 벗어나 있거든요. 아버지의 딸답게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지켜보고 기억해두려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이 캐릭터가 앞으로 단순히 구출당하는 존재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복선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나중에 이 아이가 직접 상황을 바꾸는데 작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해봤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꼭 챙겨주시고요. 그럼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딸의 안위가 걸린 상황에서 김 부장이 다시 무기를 든다는 설정. 이거 진짜 클리셰라면 클리셰인데도 이상하게 뭉클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배우의 연기력 덕분이라고 봐요.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절박함이 대사 없이도 전달되거든요. 눈빛 하나로 내 딸만은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김 부장이 주강찬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장면, 다들 진심으로 보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명백히 주강찬을 방심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이에요. 김 부장 같은 인물이 진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순순히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상대의 경계를 낮추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봐야죠. 이 부분에서 김 부장, 성한수, 박진철 세 사람의 케미가 진짜 폭발해요. 이 세 사람을 퇴물공작원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개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손발이 척척 맞거든요. 김 부장이 냉철하게 판을 짜면 성한수는 그 판을 유쾌하게 실행에 옮기고 박진철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이 세 명의 조합이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조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은 명예와 딸을 잃었고 성한수는 아마도 동료에 대한 신뢰를, 박진철은 조직 안에서의 자기 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상실을 안고 있는 세 사람이 다시 뭉쳤을 때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액션물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읽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이는 전면전 장면. 주강찬이 고용한 사설 용역 깡패들과 북한 첩보총국 정예 요원들이 한데 뒤엉키는 이 초대형 매치,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맨몸 액션으로 시작해서 총격전으로, 그리고 폭파신까지 이어지는 전개, 숨 쉴 틈을 안 주더라고요. 특히 김 부장이 마침내 주강찬의 심장부에 총구를 겨누는 그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어요. 이 장면이 그냥 통쾌한 액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김 부장이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명예, 소속, 심지어 딸과의 평범한 일상까지. 그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총구를 겨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씬이 단순한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상실과 분노가 응축된 폭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저는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이 더 크더라고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결국 사적 제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5화를 보면서 저는 주인공 세 사람 못지않게 조연들의 서사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특임국 내부 인물들의 태도 변화요. 처음에는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의 부품처럼 그려지던 인물들이 김 부장의 탈출 이후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누군가는 상부의 지시에 의문을 품는 표정을 짓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서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액션물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봐요. 조직이라는 게 결국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심의원이라는 존재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인물은 주강찬의 뒤에서 모든 걸 비호해주는 배우 세력으로만 그려졌는데 5화에서는 살짝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주강찬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걸 보면서 심의원 쪽에서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든요. 자기가 키운 개에게 물릴까봐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강찬이 가진 유일한 뒷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의 폭주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시스템과 개인의 대립 구도를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김 부장 부녀의 존재를 서류상으로 지워버리는 장면, 그리고 조직이 필요에 따라 사람을 쓰고 버리는 방식. 이런 설정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계속 던지고 싶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왜 결국 국가에 의해 지워져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부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연출적인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5화의 액션 시퀀스는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감정의 완급 조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반 탈출 장면은 속도감 있게 몰아치다가 중반부 주강찬과 김 부장의 심리전 장면에서는 오히려 카메라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정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전면전에 들어가면 다시 폭발적인 속도로 전환되고요. 이런 리듬감이 시청자를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명과 색감의 활용이에요. 김 부장이 66의 본능을 깨우는 장면에서 화면톤이 미묘하게 차가워지는데 이게 단순한 연출 기법을 넘어서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처럼 느껴졌어요. 무기력했던 사람이 각성하는 순간 색감마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드라마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합 자체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화려한 와이어 액션이나 과장된 몸짓보다는 지치고 숨이 차오르는 인간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몰입감을 높이는 것 같아요. 완벽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느낌. 그래서 액션씬 하나하나가 그냥 멋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힘들겠다는 감정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연출 스타일 어떻게 보셨어요? 화려한 액션보다 이렇게 리얼한 느낌의 액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5화 명장면 3개를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선정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3위는 성한수와 박진철이 특임국 요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화려한 액션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합이 얼마나 오래 맞춰온 사이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그 호흡, 대사 몇 마디 없이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동료라는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짧은 분량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 장면 하나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2위는 단연 김 부장이 66의 본능을 깨우는 각성 장면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명과 카메라 워크가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 전환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특히 이 장면에서 배우의 호흡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그전까지 조금은 지치고 무거워 보이던 호흡이 순간적으로 절제되고 날카로워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연기력의 문제를 넘어서 캐릭터의 정체성이 전환되는 순간을 몸으로 표현해낸 거라고 봐요. 그리고 1위는 역시 주강찬이 딸 민지를 무기로 협박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이 가장 불편했던 장면이기도 한데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장면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로서 정말 화가 나면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연출, 그리고 그 협박을 듣는 김 부장의 표정 변화까지 대사 하나 없이도 감정이 다 전달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이 뽑은 명장면은 뭐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쯤에서 조금 장르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사실 첩보 액션이라는 장르 자체는 이미 국내외로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그 안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주인공을 현역 요원이 아니라 퇴물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장르의 주인공은 최정예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정반대예요. 이미 조직에서 버려지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자 입장에서 감정이입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능력자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걸 보는 재미와 한물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는 재미는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후자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드라마는 퇴물공작원 3인방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걸 한 명이 아니라 3명으로 확장시켰다는 점도 재밌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드라마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보통 첩보물에서 국가는 지켜야 할 대상이자 주인공이 충성하는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오히려 그 국가 시스템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지워졌다는 설정 자체가 이 드라마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설정 신선하게 느껴지셨나요? 방영 직후에 여러 커뮤니티 반응들도 좀 훑어봤는데요. 확실히 이번 화는 반응 온도가 이전 화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초반 몇 화 동안은 김 부장이라는 인물의 무기력함,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과거를 조금씩 보여주는데 집중했다면 5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릭터들이 부딪히고 갈등이 폭발하는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반응은 주강찬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는 악역도 오랜만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 부분엔 완전히 동의해요. 보통 드라마에서 악역이 너무 과하게 그려지면 오히려 몰입이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주강찬의 광기에 나름의 논리와 상처를 함께 부여하면서 밉지만 이해는 되는 그런 균형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입체적인 악역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한수, 박진철 두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확실히 느껴졌어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그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무거운 서사 속에서 이 둘이 주는 유머와 인간미가 없었다면 드라마 전체가 너무 무겁게만 흘러갔을 것 같거든요. 균형을 잘 잡은 캐스팅과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본격적인 예측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리응령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고 싶어요. 사실 이 캐릭터는 등장할 때부터 좀 묘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김 부장과 함께 탈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김 부장 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5화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리응령이 탈출 과정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인다는 점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개입하는 식이죠. 이런 태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인물이 아직 완전히 신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협력만 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인물 자체가 원래 이런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응령의 표정에서 계속 뭔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북한 사절단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김 부장과 함께 움직이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배경이 불분명한 인물은 보통 그 후반부에 큰 반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응령이 단순한 조력자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 전체의 균형을 뒤흔드는 열쇠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인물 앞으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회차 예측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주강찬이 이번 총구대치 상황에서 절대 순순히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물은 지금까지 계속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온 스타일이잖아요. 직접 나서서 싸우기보다는 항상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해두는 타입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화 초반에 주강찬이 숨겨둔 마지막 히든카드, 그러니까 민지 말고 또 다른 인질이나 약점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번 회차에서 그가 계속 여러 세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북한 사절단, 사설 용역까지. 이런 다중 플레이 성향을 보면 한 가지 패가 막히면 바로 다음 패를 꺼내는 인물이라는 게 계속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총구 대치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리응령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다음 화에서 커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지금까지 리응령은 김 부장과 함께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 그의 진짜 목적이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번 화에서도 그가 은근히 관찰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런 애매한 포지셔닝은 보통 나중에 큰 반전의 복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리응령이 다음 화 혹은 그 다음 화쯤에서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면서 그게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캐릭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봐요. 어쩌면 김 부장 편도 완전한 적도 아닌 제3의 위치에서 판을 흔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좀 더 조심스러운 가설인데요. 심 의원이라는 인물이 다음 화쯤에서 주강찬을 직접 손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화에서 심 의원 쪽이 주강찬의 폭주를 부담스러워하는 뉘앙스가 살짝 비쳤잖아요. 정치적인 인물들은 보통 상황이 불리해지면 가장 먼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화 혹은 그 다음 화쯤에서 주강찬이 자신의 뒷배였던 심 의원에게 배신당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봐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주강찬은 김 부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뒷배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시면 다음 리뷰에서 같이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화의 사운드 연출도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각성 장면에서 배경음악이 서서히 볼륨을 낮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침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정적 속에서 오직 숨소리와 발소리만 들리게 만드는 연출, 이게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웅장한 음악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반대로 소리를 걷어내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런 절제된 선택이 오히려 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시 보실 때 이 부분 사운드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5화를 정리해보면 이 드라마는 확실히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기여를 한 단계 올린 느낌이에요. 초반이 김 부장이라는 인물의 상처와 배경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었다면 5화부터는 그 쌓아온 감정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구간인 거죠. 탈출과 각성, 그리고 주강찬의 악랄한 반격까지 어느 하나 힘을 빼는 장면이 없었어요. 특히 저는 이 드라마가 액션과 감정선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화려한 총격전이나 폭파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액션 하나하나에 캐릭터의 감정과 서사가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눈이 즐거운 액션물이 아니라 보고 나면 마음에 뭔가 남는 그런 드라마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청률을 계속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5화 리뷰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무기력했던 한 남자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 회차라고 말하고 싶어요. 탈출, 각성,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까지 정말 눈 뗄 틈 없이 몰아치는 전개였잖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화예요. 총구를 겨눈 그 순간 김 부장은 정말 방아쇠를 당길까요? 아니면 주강찬이 던질 마지막 카드에 다시 발이 묶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 카드는 과연 딸 민지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일까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에서 안경 쓴 아저씨가 스스로 정의를 세우려 했던 그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